부디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부디마스터 이영환입니다.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엉덩이 깔고 앉은 후 양보하면 끝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중 어느 것으로 수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변에 흔히 단타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름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전문가라 불리는 분들이 주로 단타 투자 시장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왕초보자인 불인이는 감히 도전하기 힘든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최대 오름폭이 발생하는 구간을 찾아 최대 효율을 노리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과일의 알짜배기 단물만 쏙 빼먹고 나머지 부산물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반박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도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가 만나면 갑론을박의 끊임없는 되돌이표 토론만 하며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험상으로는 장기 투자가 좋은 것 같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단기 투자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조정장 시기에는 보유한다고 해서 시세가 상승할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적용받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단기 투자에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1년에 2배가 되는 기회만 찾아도 세금 제외하고 50~60%의 수익은 충분히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하여 투자하면 복리수익의 효과로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아니면 장기간 보유하여 시세 상승을 맛보는 투자도 아주 좋습니다. 흔히 존버하면 승리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황금 거위에 배를 가르지 말라는 얘기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리석은 욕심으로 지속적인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에 배를 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투자의 대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10년을 보유하지 않은 주식은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했죠. 그만큼 장기 투자는 이미 검증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엉덩이 깔고 지그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셨지만 경험으로 알게 되었던 노하우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입지를 분석하여 좋은 곳의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구입 후 보유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높아져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속 보유하면서 전세나 월세로 운영 수익을 취하다 보면 어느새 부동산 가격은 수배 또는 수십 배가 껑충 뛰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에 판매하면 미래의 수익을 반납하고 자칫 잘못하면 세금만 많이 나옵니다. 단기 투자인가 아니면 장기 투자인가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떠한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A 전문가가 단기 투자가 좋다고 하면서 연 50에서 100%의 수익 사례를 소개해주면 그곳으로 마음이 쏠릴 것입니다. B 전문가가 장기 투자가 좋다고 하면서 5년 동안 무려 1000% 이상의 수익 사례를 소개해주면 그곳으로 마음이 쏠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수익 사례가 존재하고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감히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나누는 기준은 기술이냐 부동산이냐의 선택입니다.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은 그 분야의 기술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은 부동산 투자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기술자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는 분입니다. 갭투자나 분양권을 단기 투자로 진행할 경우 입지 분석보다는 공급 물량을 분석한 후 물량이 줄어들기 직전의 시점에 구입하여 순간적인 급등 후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산업을 분석하여 지역을 선택하는 입지 분석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이 맞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에 입주권을 구입 후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각각의 이벤트가 성립되기 전에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 구입한 후 사업에 진전이 있으면 그때 판매하여 기술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경매를 하시는 분도 단기 투자를 기본으로 진행합니다. 입지를 분석하여 좋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하자가 있어 저렴해진 부동산을 구입하여 정상적인 가격보다 조금 낮게 팔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유치권, 지분, 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의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기술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구입 후 9개월 만에 인허가, 시공, 준공을 모두 마치고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은 건축이라는 행위를 통해 부가가치를 발생시켜 원가보다 비싼 값의 제품을 팔고 나오는 생산자입니다. 토지 개발은 맹지 탈출이 대표적인 단기 투자입니다.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를 공법 분석의 기술을 사용해 맹지 탈출로 가치를 상승시켜 높은 값에 팔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단기 투자는 입지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단기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만 있다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물건도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는 전혀 다르게 접근합니다. 장기 투자는 입지 분석이 핵심입니다. 보유하는 동안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오랫동안 꾸준히 올라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을 하기 위해 산업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향후 유망한 산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산업이 집중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최근에는 IT와 4차 산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강남, 여의도, 판교 같은 도심에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대상을 손품과 발품을 팔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입지 분석을 통해 지역이 선정되고 나면 그 다음은 종목의 선택입니다. 분양권, 갭투자, 재건축, 재개발, 경매, 공매, 건축, 토지개발 등 각 지역의 상황이나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종목을 선택하여 접근합니다. 주요 도시 지역이 아닌 경우 아무리 저렴하게 부동산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꾸준한 우상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합격점을 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가치 투자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의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부동산 시장의 시기별로 응용하여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세 상승이 활발한 상승기에는 장기 투자의 형태로 접근을 하고, 시세가 정체되는 조정기에는 단기 투자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효율적으로 접근하면 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특징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서 정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장기 투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자가 되려고 부동산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잠자고 있어도, 평일에도 주말에도 부동산이 나를 대신하여 일을 해주는 것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고수급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평균적으로 장기 투자자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수익률을 볼 때 어설프게 기술을 사용하며 투자했던 갭투자와 경매 전문가보다 그 밑에서 배우며 묵직하게 엉덩이 깔고 앉아있던 수강생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던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기 투자를 선택했다면 그 종목을 파고들어 전국을 대상으로 기회를 엿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공부는 저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장기 투자를 선택했다면 산업, 역사, 수요, 공급, 정책 등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할 후보 지역을 향후 유망한 곳으로 한정 지으십시오. 이상으로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단기 투자는 기술자의 영역에 좀 더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투자는 가치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영역에 좀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성향과 시대 상황을 잘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많이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과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